경찰 수사 국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이, 경찰이 수사 행동하는 거 어제 오늘 일입니까? 그걸 이제 알았단 말입니까? 참, 네. 자, 지금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물론 이제 지금 광주에서 장윤기 사건으로 아주 난리가 났죠. 경찰 조직도 난리가 났고, 뭐 국민적으로 난리가 났고, 하여튼 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 경찰들이 이 경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수사 조작, 아주 조작 수사를 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됐고, 그게 그 실체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근데 이제 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요, 이 장윤기에 관련된 건 아니고, 장윤기는 뭐 이미 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이 경찰이 했다라는 거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이 장윤기 얘기를 계속하면은, 어차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뭐 재미가 없으니까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찰과. 저는 지난 2019년, 그러니까 뭐 2020년 이때부터 이제 제가 언론이라는 이 영역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 경찰만 다뤄왔어요. 물론 경찰만 다룬 건 아니지만 주로 경찰을 다뤄왔어요. 6년 동안 경찰과 지긋지긋하게 싸웠는데 누구보다도 이 경찰 조직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봤을 때 이 경찰은 조직이다. 경찰관들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글도 많이 써왔는데요. 뭐 난리가 났죠. 네, 경찰 수사 국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장윤기 사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자, 광주에서 벌어진 여고생 사건,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황당해요. 네, 장윤기 사건 이후로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지금 기자가 이제 글을 이제 기교를 부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표현을 지어낸 것 같은데 장윤기 사태가 있었건 없었건 이거는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장윤기 사건은요. 이제까지 암장된 사건들, 경찰이 갖다 묻어버린 사건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제가 항상 우리 저 친한 경찰관 형님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요. 경찰은 이 조직이다. 조직 자체가 이다. 여러분들은 우리 형님들은 선량하고 멋진 가장이고 열심히 일하는 가장일지 모르지만 조직 자체가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되는 거다.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호응도 사실은 얻고 있고 한데요.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겪은 일이고 또 경찰 수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폭행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여러분들 폭행죄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사람을 이렇게 딱 때려야지 폭행죄가 성립을 한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대법원 판례에서 폭행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자, 폭행죄에서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이게 이 대법원이 말하고 있는 폭행죄의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 꼭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뭐 주먹이 상대방 얼굴로 날아가서 접촉을 했다. 이건 당연히 폭행죄인데 설사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딱 때리려는 신용을 앞에서 막 했다. 이것도 폭행죄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일단 처음 볼 사건은 볼 거는요. 이게 이제 어떤 판례를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박민호라고 소개가 된 이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30대 남성인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제 서울의 소리에 자주 등장하는 있고요. 여기 최근에 작년 여름부터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독립운동자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나쁜 짓 하고 있는 김원일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찍지 말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쳤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폭행으로 엮어서 저를 고소했고요. 뭐 이렇게 이땡땡 박민호로 소개된 이 남자가
시라픽, 시라탐사대인가요? 뭐 MBC인가? 예, 나와가지고 자기 사건과 관련해서 억울하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잠깐 이제 그 동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연관이 됐던 사건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5일, 서울 중구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께 과거에 보여드린 영상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하세요. 계속. 내 핸드폰 쳤어요. 내 핸드폰 쳤어요. 제 핸드폰 쳤어요. 네가 먼저 도발했잖아. 그래서 찍는 거지. 증거 채집. 저 핸드폰 쳤어요. 제 핸드폰 깨졌어요. 액정 박살났어요. 채증해 주세요. 고소해야 되니까. 제 핸드폰 박살났어요. 먼저 욕을 했으니까, 쌍욕을 했으니까. 라고 제가 들었어요. 제 핸드폰 액정 박살났어요. 진짜 사기꾼들아 진정해 혼자만 할 수도 있지 이거 진정해 제 핸드폰 박살났어요. 왜 지금 자, 2024년 10월 5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방금 전에 이제 자기를 왜 찍냐면서 핸드폰을 쳤는데 억울하다. 자기가 왜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다 하는 취지로 이 남자가 MBC인가 가서 했습니다. 그 사건의 이제 그 판결서를 한번 보겠는데요. 2025 고정 1068호 폭행 사건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간압을 명령한다. 50만 원 내라. 일단은 그런 겁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4년 10월 5일 오후 1시경 서울 중구 소재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진행 중인 위안부 피해자법 폐지 촉구 집회를 보고 욕설을 하자 그 집회에 참가한 피해자 여성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쳐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게 공소사실이고 이게 인정이 된 겁니다.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변호인 누구냐? 담당 변호사 김규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해병대 김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쳤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사실은 없으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폭행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폐륜적 주장을 하는 그 피해자가 무단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한 것이고 그것을 제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했고요.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했느냐. 폭행죄에서 폭행이라 함은 아까 보신 거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판시 행위,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을 딱 친 행위이죠. 폭행에 해당하고 이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라고 피고인이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먼저 욕을 했고 지가 먼저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아까 그 남자를 쫓아갔는데 휴대전화만 밀쳐냈을 뿐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라고 주장하지만 폭행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춰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폭행 오의가 있었다고 봄이 인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규현 변호사랑 해가지고 김규현이 이제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법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막 둘이서 떠들어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김규현이가 갖고 논 거죠. 김규현 변호사가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몰랐을 리가 없을 테고 이 피고인을 갖고 놀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런 사건이 이제 저는 겪었는데요. 자, 방금 전에 보신 이 판례에 더해서
제가 직접 피해자가 된 사건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로 아까 봤던 이 김원일이라는 바로 이자입니다. 네, 김동삼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직계인지 반계인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동삼의 후손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 남자를 이제 폭행죄로 고소를 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폭행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에서 죄가 안 된다 해가지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피해자 박순종에 대한 폭행, 피의자 아까 김원일 보셨죠? 이러면서 욕설한 뒤에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저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자 박순종과 피해자 김병헌이라는 사람이 쫓으며 이 아까 김원일이라는 이 사람을 촬영을 하자 피의자가 되돌아와 피해자 박순종에게 찍어 하면서 배 부위를 들이밀어 피해자 박순종의 몸통을 1회 부딪히는 장면이 확인이 된다. 부딪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 아까 김원일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제가 평소 위안부 할머니들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것에 평소 이제 화가 나 있었었고 때리지는 않으려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도 않았지만 화가 났지만 이를 참고 가까이 몸만 밀착했을 뿐 폭행이 없었다고 이제 주장을 항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박순종 저희가 떠나려는 피해자를 굳이 가서 쫓아가면서 촬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경고의 의미로서 몸을 갖다 댔다. 야 너 내 얼굴 왜 찍는 거야? 찍지 마 하고서 몸통 박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폭행의 고의가 없다라는 거고 그 박순종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김원일에 쫓아가가지고 모습을 촬영한 게 잘못된 행위니까 그것을 제지한 거 몸통 박치기 해가지고 제지한 게 정당행위다. 그러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가 없다 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거예요. 불송치 죄가 안 된답니다. 죄가 안 된다기보다는 혐의 없음인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억적으로 다가옵니다. 홍보와 정리를 또 2월 10일 너네는 구속기를 각오하고 있어. 일본 여부터입니다. 네, 구속기를 형은 또 하나 있는 네가 친 거야? 네가 친 거야? 네가 친 거야? 그래서 당장에서 피해자분들을 모욕하는 혐오의 목소리가 이런 사건입니다.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이 찍었던 영상이고 제가 찍은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네는 구속기를 각오하고 있어. 너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 일본 여부터 임마. 구속기를 뭐가 아이고 네네네. 찍어. 쳐? 네가 친 거야? 쳐? 네가 친 거야? 쳐? 네가 친 거야? 네가 친 거야? 자, 이렇게 지금 먼저 이제 도발을 해가지고 폭행을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저야말로 아무 대응을 안 했고 제가 때리는 대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처음에 이제 제가 이 모두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판례가 있죠.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니다. 폭행자가 인정됨에 있어서는 접촉하지 않아도 폭행자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근접해서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고르는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 대법원에서 확립된 폭행죄의 법리에 비추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이 김원일 이자의 행위가 폭행이 해당된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폭행에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해자 박순종의 몸통을 1회 부딪힌 게 아니죠. 지금 수차례 부딪혔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2차례 이상 몸통 박치기를 한 그런 장면들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몸통 부딪힌 장면이 몸통을 부딪히는 장면을 확인했으면 아까 보신 그 폭행죄 법리에 따라서 폭행죄를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박순종이 말하자면 이 김원일의 모습을 촬영하는 게 잘못됐으니까 몸통 박치기를 통해 가지고 경고의 의미로서 몸통 박치기를 하는 거는 정당행위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종로경찰서. 그럼 경찰이 나한테 좀 내 기분 나쁘다고 해서 경고의 의미로 가서 경찰한테 몸통 박치기 그냥 해버리면 공무집행방해 인정 안 해줄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적극적인 폭행 의사 없이 몸만 갖다 댄 게 아니 그게 폭행이라니까. 적극적인 폭행의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영상을 보면 적극적으로 폭행을 하고 있잖아요. 김원일이라는 이 자를 봐주려고 경찰이 대법원 판례를 제가 아까 보셨던 이 대법원 판례 제가 피해자 진술하면서 제시를 안 했을까요? 경찰한테? 다 제시를 했죠. 뭉개는 거예요. 뭉개는 거. 왜? 김원일이라는 자가 어떤 자인가? 여러분들 지난 1월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이 우리 우파 시민단체 모 단체의 대표를 직접 이름을 거명하면서 비난한 적이 있죠. 그때 이제 부안해동해가지고 이 김원일이라는 이자가 김병헌 아까 그분이 이제 김병헌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섰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일을 한 사람인데 모욕죄는 송치를 한 거로 제가 지금 통지를 받았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모욕죄는 송치하고 폭행죄는 송치 안 하고 정당행위라는 게 이제 형법에 있어요. 제20조에 있는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김원일이 저한테 몸통 박치기 한 건 박순종이 먼저 김원일의 모습을 촬영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몸통 박치기 한 거니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날 찍으면 가서 그냥 몸통 박치기 정도는 해도 괜찮다는 게 경찰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그러니까 그게 적절한 수단으로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함으로써 침해되는 법익이 있고 보호되는 법익이 있는데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고 그거 말고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지만 아까 경찰관이 이제 김원일을 달래가지고 데려가는 게 보였죠. 만약에 저희가 자기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는 거가 기분이 나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경찰한테 와가지고 경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긴급성이 있나요? 그 수단 지금 저한테 몸통 박치기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왜 제가 김원일이라는 이 남자의 이 모습을 찍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전에 우리 일행이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김원일이 와가지고 먼저 우리 같이 있었던 일행을 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폭행을 하고서 장소를 일단 이탈해가지고 이놈을 고소하자 해가지고 이제 카페를 나왔는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방금 보신 것처럼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한테 또 폭행을 한 거예요. 저희가 정당행위 아니에요? 우리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김원일이가 우리한테 접근하는 거 그러면 동영상 찍지 말라는 거예요? 경찰은? 김원일보다는 저쪽 소위 민주당 이쪽 세력의 눈치를 경찰이 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경찰한테 계속 수사를 맡겨야 되겠습니까? 판례를 갖다 줘도 무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무마시켜버립니다. 비단 장윤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일비재하게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조작하고 하는 게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찰 시민을 경찰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폐경찰 청산에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행동합니다.